7주차 수업 자료 올려놨고 우리 지난주에 살짝 땡겨놓고 온 거 마지막 정리 같이 진행하고 넘어가려고 하고 있고, 일단 영상은 따로 뽑아 둘게요. 요 6주차 끝부분 따로 하고 7주차 내용 따로 하고, 아무튼 그래서 제가 지금 과제를 내려고 온몸 비틀기 몇 주째 하고 있는데 다음 주에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일단, 자 봐봐요, 우리 시험 자체는 우리는 다다음 주 화요일 날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주차 화요일 우리 수업 시간 중에 보려고 하고 있고, 우리 이제 언니들이잖아요, 그죠? 이제 1, 2교시 나눠서 보지 않고 우리는 한꺼번에 볼 거고 아마 90분짜리를 보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우리 3시 반 수업인데 4시부터 5시 반까지라 여러분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그거 관련해서 제가 제정신이었다면, 오늘 새벽에 제정신이었다면 9주차 자리에 이렇게 적어 놨을 것이고, 그래서 안내문 요번 학기 버전 안내문 올려놨고 그거 살짝 확인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지금 기출 1합시고 올려놨는데 우리 수업에 딱 알맞은 작년도 수업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수업에 딱 알맞은 기출은 현재로서는 없기는 합니다. 그렇긴 한데 일단은 이제 옆반이었던 친구들 중에서는 이제 저 사람이 작년에 어떤 느낌으로 문제를 냈었나, 똑같은 놈이 이번에도 문제 내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감안해 가지고 살짝 테스트 체크를 해볼 수 있는 그런 느낌으로 압축 파일 열어서 구경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컴프 1, 컴프 2 문제지, 그 다음에 제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뭐 다른 학교 거 등등도 다 들어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우리 공지사항에다가는 우리 수업 평가 방법 안내해 가지고 올려놨는데, 얘는 일단 뭐 특별할 거 없습니다. 우리 중간 기말 다 볼 거고, 여기서 살짝 특기할 만한 거는 그 출석 관련해서 지난주까지는 이제 오시기만 하면 출석으로 이렇게 인정을 해드렸었는데, 이제 이거를 제가 13일에 올렸단 말이죠. 13일이면 언제? 어제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주에 올린 거니까 이번 주까지는 오시기만 하면 출석으로 치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다음 주 전원 출석할 거잖아요. 생각해보니까. 아무튼 간에 이 이후부터는 이제 출석 체크 만약에 제대로 한다라면 중간 쉬는 시간 전에 오셔서, 그래서 제가 중간 쉬는 시간 끝날 때 마지막으로 체크할 때 그때 저한테 얘기하시면 거기까지 출석, 거기 이후 시점부터 수업 끝날 때까지 그 전에 오시면 지각으로 이렇게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거 활용해 주시면 좋겠고, 뭐 그렇긴 한데 이제 요 앞에 제가 번호 적어 놓은 거, 얘가 우리 학교 같은 경우 유통기한이 1시간이 최대란 말이죠. 그 1시간 안에 오셔가지고 요거 번호 3자리 입력하시면 걔는 평소처럼 똑같이 출석으로 인정되는 거니까 늦게 오는 친구들만 그렇게 따로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거 가져갈 수 있을 것 같고, 자 그래서 우리가 그래, 지금 앉아있는 친구들 중에 시험 관련해서 궁금한 거 있는 친구 있습니까? 있으면 지금 저한테 물어보시면 제가 이걸 답변을 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영상으로 남겨서 전체 공개를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저한테 시험 관련한 거 궁금한 걸 물어볼 때는 그때는 제가 답변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시험과 관련한 정보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동등하게 가져갈 수 있어야 되니까요. 아무튼 궁금한 거 있습니까? 궁금한 게 없어요. 우리 90분 동안 볼 거고, 일단 뭐 이런 느낌으로 낼 거다 같은 거 지금 9주차에 안내문 올려놓은 거 살짝 체크해 두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아까도 살짝 나오긴 했는데 다음 주는 여러분 다른 과목들, 예를 들면 자 우리 오전반 패턴 인식 듣는 친구 있잖아요. 그거는 시험이 다음 주입니까? 다다음 주입니까? 아마 다음 주겠죠? 그죠? 그러니까 일단 다음 주 같은 경우는 우리는 전원 출석으로 칠게요. 그때 이제 실습을 우리가 몰아서 살짝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까지 얘기했던 거 이런 느낌으로 만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사실 이걸 실습 3시간에 몰아서 하는데 요즘 워낙 세상이 좋아져 가지고 딸깍하면은 여러분이 금방금방 살짝 구경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 도와드리고 그 회원 가입하고 하는 거 도와드리고 등등을 3시간 동안 진행할 예정이고, 그래서 그 수업은 안 오셔도, 그러니까 전원 출석으로 간주를 해 둘게요. 그래서 본인이 희망한다, 패턴 인식 시험 나름 잘 본 것 같다, 기분 좋다 하면은 오후 3시 반 수업을 같이 듣고 퇴근하시면 될 것 같고, 그렇지 않으면 또 수요일 날 또 시험이 있을 거잖아요, 그죠? 그런 거 준비하시는데 가져가실 수 있게 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화요일 날 밤에 역시나 영상에서 올려드릴 예정이고,
그렇게 한 다음에 다다음 주 화요일은 우리가 중간고사를 보고 다음 주 화요일이 5월 5일 어린이날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우리 수업용 톡방에서 투표를 한 결과 여러분의 압도적인 지지를 힘입어서 우리는 일단은 올해 한 해도 어린이처럼 어린이날 살짝 휴강을 하는 걸로. 그래서 5월 4일 월요일만 어떻게 여러분이 처치를 하시면 5월 1일 금요일부터 5월 5일 화요일까지 황금 연휴를 만드실 수가 있어요. 골든 위크를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활용해서 살짝 진행해 주시고, 그러면 우리는 그 뒤에 내용은 5월 12일부터 이어서 진행하는 셈이 되겠죠.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상태고, 우리가 지금 제가 여러분 표정을 지금 매주 수업할 때마다 앞에서 구경하고 있는데, 여러분 아마도 지금 아이고 어렵다, 저게 나보고 이해하라고 얘기하는 건지 모르겠다 와 같은 나라 이름 표정으로 앉아있는 친구들이 많단 말이죠. 그렇긴 한데 기왕 우리가 작년 3월부터 지금 스타트해서 세 번째 학기인 거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뭐 당연하다면 당연하게도 뭐 이전에 등장했던 내용을 우리가 단순히 프로그래밍 언어를 하나를 바꿔서 스타트한다는 이유로 시간을 훨씬 더 많이 투자해 가지고 같이 경험을 해보기는 좀 애매할 수 있어요. 특히나 C 다음에 C++를 하는데 어차피 C의 폼은 C의 이 폼은 똑같이 적을 수 있는 상황인데 그걸 우리가 시간을 들여서 진행하기는 좀 애매하니까 우리가 지금 속도를 내고 있다, 그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약간 중요한 내용은 뭐 이전에도 그랬듯이 여러 번 강조를 해가지고 제가 발음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 작년에 여러분 우리 새내기일 때 2호학번 새내기일 때 여러분이 느꼈던 그런 것들처럼 그냥 자주 들리는 거, 저 사람이 지금 중요하다라 얘기하는 거 중간중간 살짝 귀에다 담아놓고 그 다음에 일단은 살짝 쉬고 그 다음에 우리 시험기간 이번엔 시험을 2번 보겠지만 시험 기간에 살짝 더 뭐 유튜브 영상이라든가 챙겨서 당시에 내가 들었던 거 살짝만 한 번 더 구경해보고와 같은 느낌으로 이번 한 학기 세 번째로 여러분이 담금질을 해보시면 우리 이번 여름방학 맞이할 쯤에는 그럭저럭 다양한 측면에서 내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키보드를 칠 것이냐를 결정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이야기들을 떠올려 가면서 여러분이 다음 과목들 과제라든가 아니면 잘못된 선택을 하면 대학원에 간다든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프로젝트라든가 회사일이라든가를 하시는 데 분명한 시작점이 될 겁니다. 아무튼 그 정도까지 일단 말씀드려 놓고, 그래서 여러분 지금 한 명만 힘든 게 아닐 거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추론을 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시험 기간에 우리 다다음 주 화요일 날 시험인데 그 이전에 여러분이 원할 때 언제든지 다시 한번 구경해 보시고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실 수 있으니까 이번 기회를 한번 더 활용을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금 화요일 오전반, 월요일 오전반 2, 6학번 친구들도 아침 일찍 일어나 갖고 같이 지금 파이썬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쪽도 다다음 주에 시험이라 지금 그쪽도 지금 느낀 점에다가 막 나는 이 길이 아닌 것 같아 살려주세요 막 이런 거 지금 적기 시작했습니다. 슬슬. 그래서 그때도 우리 앉아 있었던 친구들 대부분 친구들이 그런 느낀 점 적은 다음에 일단 중간고사 보고 게임 하나 만들고 그렇게 첫 학기를 끝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느낌으로 이번 학기도 여러분이 너무 막 뭐라 그래야 되지? 안 들린다, 내가 능력치가 별로 안 좋은가 보다 막 그런 자괴감이라든가 그런 거 전혀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원할 때 한 번 더 구경해보는 그런 느낌으로 한 주 한 주를 살짝 더 쌓아놓고 중간고사를 맞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정도 말씀드려 놓고, 자 그래서 우리가 소유랑 관련한 얘기를 살짝 진행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소유, 오너십, 업젝트에 대한 소유권과 관련한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막 뭐 앰퍼샌드 2개를 찍네, 뭐 유리수 어쩌고 저쩌고 주인이 누구냐 그런 얘기 하다가 대충 넘겼다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여기쯤 와서 우리 지난주에 그래 소유해가지고 살짝 우리가 진행을 했는데 도대체 이게 우리 소프트웨어잖아요. 이게 지금 뭐 비트코인이라든가 그런 현실적인 가치를 가지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실제 부동산 내지 현물 같은 뭐 자동차 뭐 그런 것처럼
물리적인 세상에 존재하는 물건도 아닌데 걔네들에 대해서 우리가 굳이 소유권 같은 걸 신경 쓸 필요가 있냐? 특히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지금 인수 형식을 어떻게 적어놨냐에 따라서 서로 요 어너십과 관련한 소유랑 관련한 얘기가 조금 달라진다라고 하고 있는데 아니 어차피 봐봐요. 로컬이잖아요. 요번 함수 호출식 계산 끝나면 함수 내용물 실행이 끝나면 인수고 뭐고 다 날아가 버릴 건데 굳이 이거를 구분을 해서 우리가 볼 필요가 있냐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여러분이 해보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파이썬 시절에 C 시절에도 인수 개념이 없었던 게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도 그냥 뭐 X랑 Y 받는다라고 그러면 이번에 뭐 이거 3, 5 집어넣지와 같은 느낌으로 저런 거 전혀 신경 안 쓰고 코드 짜도 과제 코드 같은 거 다 잘만 동작했다 이겁니다. 나만의 게임 하나 예쁘게 만들 수 있었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컴프2 시절을 생각해 보면 진짜로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건 포인터 별 친구들이었단 말이에요. 뭐 디덕션이니 뭐니 해가지고 함수 이름 그냥 적어놓으면 문맥에 따라서 그 함수의 시작 위치에 대한 함수 포인터 형식으로 뭐 디듀스가 발생한다 뭐 그런 거 이제 그 급반부에 튀어나오고 업셋 얘기도 결국은 우리가 위치 플러스 마이너스 얼마와 같은 느낌으로 기준 위치 대비 거리 같은 느낌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던 겁니다. 근데 지금 소유라는 얘기 C++ 들어와 가지고는 저 별과 관련한 얘기는 사실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던 거예요. 아니 걔가 아마도 진짜 중요한 건데 파이썬 시절에도 우리가 id 값인가 뭔가 해가지고 메모리 몇 번지에 인트 값 3이 있네 막 그런 거 중요하다라고 얘기했는데 지금은 그건 완전히 신경 쓰지 않고 단순히 이건 네 거, 이건 내 거, 이거 건들면 안 돼, 나쁜 놈이야 막 이런 식으로 되게 도덕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과연 이게 실질적으로 내가 코딩 실력을 높이는데 의미가 있냐라는 질문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일단은 진정하시고 그래서 요전에 등장했던 개념들을 추가로 들고 와서 문제를 조금만 더 복잡하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요거 그림 기억나시죠? 업젝트의 일생, 그 당시엔 칸의 일생이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했던 그 그림입니다. 그래서 칸이 형성되고 칸이 사용되고 언젠간 소멸하는 거예요. 생로병사 같은 거죠. 그 다음에 일단은 여기서 살짝 더 짚어볼게. 우리가 보통은 읽고 쓰기와 같은 느낌으로 RW 같은 느낌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 칸 본인의 입장에서 보면 본인의 칸의 새로운 값을 먼저 write를 하고 그 다음에 read를 하고 그게 이제 반복 진행하다가 언젠가 죽으러 가는 게 그러니까 WR 적고 난 다음에 읽는다와 같은 느낌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는 게 좀 더 자연스럽다. 그거만 살짝 더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전에 살짝 정리를 했던 것처럼 기본적으로는 지난주에 정리한 거죠. 그 칸을 형성 내지는 업젝트를 생성할 만한 코드를 적은 사람이 곧 그 업젝트의 소유권자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변수 선언을 내 함수 정의 중괄호 안에 적어놨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그 변수 이름에 대한 나중에 컴파일러가 자동으로 잡아주는 업젝트의 소유권자는 그 함수 본인이 된다라 여러분 생각하면 된다 이겁니다. 나중에 그걸 다른 사람한테 넘기든 등등을 할 수 있겠지만 그건 그 사람이 결정할 거다 이거예요. 그렇게 어떤 업젝트의 탄생을 유발시킨 사람이 소유권자라 말할 수 있을 거고 물론 이제 이거는 우리가 지금은 다루고 있지 않긴 하지만 선언이 아닌 수식에 입각해서 새로운 업젝트를 생성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예시 코드에 있는 곱셈식 생각해 보면 업젝트를 소유하고 있는지 여부는 그 업젝트를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와는 일치하지 않아요. 내가 소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거기에 담겨 있는 값을 사용한다라든가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거기다가 새로운 값을 담는다라든가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수에 앰퍼샌드를 붙였을 때도 우리는 얼마든지 메인 소유의 업젝트를 사용할 수 있었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저 사람이 함수 호출식 적을 때 본인의 업젝트 하나에 대한 레퍼런스를 밀어갖고 넣어줬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게 저 사람이 나보고 마음대로 쓰세요 하고 넘겨준 걸로 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저 사람이 생성한 저 사람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업젝트를 이번 중괄호 안에서 곱하기 연산자 안에서 나는 사용은 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물론 사용에는 두 가지가 있고 그 중에 새로운 값을 담는 거, 그 다음에 담겨있는 값을 읽는 거 두 가지를 다 현재로서는 할 수 있었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요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칸을 소멸시키는 거, 업젝트를 파괴하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가져갈 수 있을 것이냐. 그걸 누가
가져갈 수 있을 것이냐, 누가 해야 되는 것이며 업젝트의 권리를 장전하기 위해 해야 되는 것이며 누구는 예를 들면 본인 거가 아니기 때문에 권한이 없기 때문에 함부로 파괴하면 안 되는 것이냐와 같은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일단은 당연하게도 현실처럼 업젝트를 2번 죽이는 거는 그 정말 나쁜 게 되는 겁니다. 또는 0번 죽이는 것도 언데드 같은 거 만드는 거니까 나쁜 거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 정도 얘기하면 대충 느낌이 올 겁니다. 자, 일단은 소유권을 가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남의 소유란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남의 오브젝트를 무턱대고 내가 파괴해버리는 거는 현실에서도 하면 안 되는 나쁜 행동인 것 같아 보여요. 그래서 그걸 놓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아마도 이쪽을 우리가 중시를 해서 구경을 할 필요가 있겠구나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오브젝트의 권리들 중 하나인 소멸할 권리를 생각을 한다면 특히나 나중에 우리가 반자동 방식으로 새로운 오브젝트를 만들어서 쓸 예정이다라면 두 함수들, 이제 호출자 컬러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다음에 호출 당하는 입장, 함수 호출식 계산해서 그 내용물 실행을 당하는 입장, 콜리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 두 함수들 중에 누가 파괴할 건지를 결정하는 게 생각보다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다라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생성한 쪽에서 파괴하는 게 원칙이겠지만 늘 그런 게 아니다라는 게 현재 이슈다 이겁니다. 요거는 우리 몇 주 전에 마지막 C 코드 예시 그 new 3을 누르면 이기는 게임 같은 거 함수 정의 내용을 구경해 보시면 에멀록을 이 안에서 호출하지만 이 안에서 프리까지 호출하면 안 되는 상황이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건 집에 가서 한 번 더 구경해 보시고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요 최소한 C++ 동네 내지는 파이썬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이 오브젝트에 대한 소유권과 관련한 의의를 살짝 정리를 해두고 넘어가려고 하고 있어요. 오브젝트의 소유자는 그 오브젝트를 파괴할 권리 내지는 책임을 가져가는 거다라고 여러분이 살짝 짚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우리는 지금 반자동으로 오브젝트를 만들고 있지는 않아요. 따라서 컴파일러가 자동으로 각각의 오브젝트에 대한 파괴자 언제 호출할 거냐, 언제 박살낼 거냐를 결정해 주고 있는데 당연히 우리의 C++ 컴파일러도 그 오브젝트의 소유권에 입각해서 얘는 메인 거니까 메인 닫는 중괄호 내지 그 안에 있는 위턴문 실행할 때 이에 대한 파괴자를 호출하게끔 그렇게 짜면 되겠구나와 같이 전자동으로 적절한 시점에 파괴자가 호출되게끔 지정을 해주고 그때 우리의 C++ 컴파일러는 그 오브젝트의 소유권을 보고 적절한 시점, 적절한 위치를 결정한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자, 생각해봐요. 메인 닫는 중괄호 내지 리턴문을 만난다. 그 말은 우리 프로그램의 실행이 더 이상 메인의 이번 호출을 다시는 경험하지 않을 거다라는 얘기예요. 진짜 마지막 순간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직전 시점에 어떤 오브젝트를 파괴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걸 감안해서 적절한 시점에 파괴자 호출을 하게끔 컴파일러가 잡아준다라 봐주시면 좋겠어요. 물론 이제 우리 컴프2에서 나왔던 그 최적화 기능을 킨다라면 그 닫는 중괄호 만날 때보다 조금 더 이른 시점에 파괴를 해줄 수도 있기는 한데 아무튼 그거보다 늦지는 않다 이겁니다. 늦게 파괴를 하진 않는다라고 여러분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아무튼 그래서 소유랑 관련된 거 딱 대놓고 냉정하게 말하면 그 오브젝트를 파괴할 권리라고 여러분이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남의 거 파괴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내 거면 내가 반드시 파괴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 그 친구들의 권리로 우리가 챙겨줘야 되니까요. 대충 이렇게 일단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 이렇게 놓고 보면 우리 그 양도를 한해 std: move라는 함수에 대한 함수 호출식으로 묶어봤단 말이죠. 그랬더니 오류가 사라지고 막 그랬습니다. 요 등장했었던 오브젝트 양도의 의미 역시나 여러분이 자연스럽게 가져가실 수가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내가 직접 생성했거나 누군가한테 받은 아무튼 소유권이 나한테 있는 오브젝트에 대한 사용 권한만을 다른 함수에게 다른 코드 덩어리한테 일시적으로 부여하는 거를 양도라고 말할 수 있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함수 안에서 지금 같은 경우는 곱하기 는 연산자 안에서는 마치 내 소유인 것처럼 그 오브젝트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진짜로 내 소유인 건 아닌 거예요. 일종의 전세 같은 겁니다. 계약 기간을 두고 내 중괄호 내용을 실행할 때까지만 나는 그게 마치 내가 주인인 것처럼 걷다가 새로운 값을 담거나 담겨있는 값을 읽어오거나 를 할 수 있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아무튼 내가 직접 생성한 게 아니기 때문에 마지막 파괴는 하지 않은 채로 내가 진짜 소유권자가 아니니까 그렇지 않은 채로 나의 닫는 중괄호로 내지는 위턴문을
만나야 된다를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저 사람이 명시적으로 나한테 양도를 한 셈이기 때문에 나는 원한다라면 그 내용을 마음대로 뜯어서 가져가도 돼요. 물론 걔의 object의 권리를 해칠 정도로 적절한 값이 아닌 이상한 값이 들어있어서 다시는 그 object를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망가뜨리면 안 되겠지만 아무튼 간에 뭐 적당히 그 안에 내가 중요하게 생각했었던 그래서 내가 직접 생성해서 다루긴 뭐하지만 아무튼 그런 여러 가지 리소스들이 들어있다라면 나는 그거를 뜯어놓고 걔한테는 그 대상 object한테는 그냥 텅텅 비어있는 상태에 해당하는 뭔가를 대신 넣어두고 내 닿는 중괄호를 만나러 가도 전혀 지장이 없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요 정도까지 이런 나 뜯어가도 됩니다. 이건 맘대로 가져가세요. 그게 좀 더 편하시잖아요. 와 같은 느낌으로 를 마치 내용물을 이동시킨다. 이사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이동시킴과 같은 느낌으로 받아들여서 C++ 동네에서는 이러한 스토리, 지금 요 6주차 내용 스토리를 한데 모아서 move semantic이라고 부릅니다. 요건 이제 정식 명칭이에요. move, 이동이라고 우리는 번역해서 쓸 건데 보통 아무튼 그런 의미가 21세기 C++에 지금 도입돼 있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자, 우리 지난주에 복사 어쩌고 얘기 구경해 본 적 있잖아요. 이미 object 하나가 존재해요. 새로운 object 하나를 만들 때 쟤랑 내용물이 동등하게 들어가 있을 수 있게끔 꾸미기 위한 게 복사 생성자라고 있었습니다. 그거 말고 복사 말고 이동이라는 어떤 트릭 내지 어떤 패러다임 내지 그런 전략 같은 게 새로 등장했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아무튼 move semantic이라 부르고 그 다음에 이제 표준 함수 std: move라는 친구를 새로 만들어 둔 겁니다. 이 move라는 함수는 내 소유의 어떤 오브젝트에 대한 양도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현하고 싶을 때 여러분이 사용하는 함수 줄식을 적는 그런 함수라고 봐주시면 적당합니다. 예를 들면 내가 선언 적어서 도입한 인트 오브젝트다. 그거를 살짝 양도하고 싶다. 다른 함수한테. 그러면 그 함수에 대한 함수 줄식 적을 때 괄호 안에다가 std: move 해가지고 꾸며서 밀어 넣으면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저쪽에서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나보고 이거 맘대로 옮겨서 쓰라고 지금 허락해 준 거구나 라고 판단을 해서 거기 안에 있는 거 원한다라면 뜯어가면서 좀 더 수월하게 본인의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반대면 이제 요거는 이제 반대쪽은 옛날부터 있었던 거고 반대되는 거면 나는 맘대로 남의 것 망가뜨리면 안 되는 거예요. 뜯어가면 안 되는 겁니다. 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자, 여기까지가 6주차 마지막 내용이고 그래서 생각보다 금방 끝났죠. 그래서 여기서 기억할 만한 거 뭐 소유권 그래서 남의 거 파괴하면 안 된다. 되게 인본주의적인 그러니까 현실 세계에서의 얘기 살짝 여러분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move라는 그 이름 안에 이런저런 다양한 내용들이 축약돼 있다. 그 정도까지만 살짝 챙겨두시면 일단 6주차 내용은 성공적으로 가져가실 수 있을 겁니다. 나머지 뭐 앰퍼샌드 2개 적고 하고 이런 것들은 결과적으로는 내가 예를 들면 우리 비주얼 스튜디오 쓰는 경우에는 여러분이 주석에다가 방금 전 내용 적당히 한국말로 읊어두면 요즘 기계 친구들은 찰떡같이 알아듣고 그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기호들을 섞어서 함수 정의, 멤버 함수 정의, 연산자 정의 같은 거 잘 적어줄 수 있단 말이에요. 항상 똑같이 적어야 되는 건 그 친구들이 항상 잘 적어줄 수 있으니까 그런 친구 도움 받으면은 여러분이 무리 없이 내 C++ 프로그램에 저런 여러 가지 관념들 그다음에 도덕적으로 옳은 원칙들 적용해 가면서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아무튼 이 정도까지 해두고 자, 요거